생리통은 솔직히 엄살이다. 이것도 또 이렇게 분노 지수 급상승인데요. 여성분들이 직접 와서 손수색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자기가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냐 이렇게 걱정해서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갱년기 솔직히 별거 없고 엄살이다. 질염은 비위생적인 여자들에게서 생긴다. 둘 다 만만치 않은데. 둘 다 너무 센데요. 이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요. 갱년기 증상이 있다라는 분이 10명 중에 9명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조사에서 이렇게 알고 있고, 갱년기 대부분 90% 여성에서 다 심각한 그 증상을 가지고 한번 생기면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참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이거. 남자분들이 보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엄살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아닐까 싶은데 항상 내 부인 튼튼했으니까 이번에도 튼튼하게 별거 아닐 거다. 별거 아니게 네. 그냥 넘어갈 것이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안 되죠. 질염은 비위생적인 여자들에게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질염 때문에 안 돼. 제가 뭘 안 씻었나요?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그 분노와 막 그리고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질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염은 사실 초등생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어린 애들한테 수녀원에 계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도 생겨요. 그렇죠. 그게 뭐 질염이 있다는 게 내가 안 닦았다, 내가 물란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데. 네. 질염이 좀 더 일단 오해를 질염을 많이 조금 둘 다 네. 굉장히 세긴 한데 일단 질염을 올려보도록 이걸로 돌릴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생리통은 솔직히 엄살이다. 이것도 또 이렇게 분노 지수 급상승인데요. 그리고 웨딩 검진은 여자만 받으면 된다. 이것도 약간 무식한 하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생리통은 솔직히 엄살. 이것도 남자분들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이제 생리통 진단서를 악용해서 허위 별로 안 맞아요. 아파 그런 부분 보이는데 많아요. 네. 또 이렇게 생리통 진단서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요즘 좀 꽤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맞아요. 생리통에 그럴 수 대해서 있죠. 매우 엄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데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생리통이 원래 자궁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거라서 실제로 정말 쥐어짜는 통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엄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해서 매달 응급실에 가시는 분도 있고, 학생들은 매달 양호실에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저도 아기를 둘 낳았는데 저도 생리통이 옛날에 좀 많이 심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분만 진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막 아파오잖아요. 초산일 때 보통 진통 한 10시간, 12시간 정도를 하니까 생리통에서 오는 통증이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이제 자궁문이 우리 좀 열릴 때 한 2, 3cm 정도 열릴 때 그 진통 시작하는 한 초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인 생리통이라 생각이 되고, 극심한 생리통은 정말 분만 진통에서 진통이 아주 세게 나중에 1분 간격을 많이 올 때랑도 사실은 이렇게 비교할 만큼 심한 생리통은 정말 거의 사람이 기절할 정도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자궁 근육이 수축하는 기전이 같으니까. 그렇죠. 쥐어짜는 통증이니까. 심근경색도 심장을 쥐어짜는데 그것도 거의 기절할 정도의 통증이잖아요. 아픈 거 얘기하니까 네. 참 갑자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다음에 웨딩 검진은 여자만 받으면 된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만 받으면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요즘 보통은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신랑 신부가 양쪽이 다 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를 또 뭐 교환하고 맞아요. 확인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앞에 나왔던 게 너무 세서 이거는 이제 일부 웨딩검진 여자만 받으면 이거는 약간 네, 맞아요. 소수의 몰지각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올지가 진정. 요즘은 남자분이랑 같이 오신 분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생리통으로 올릴까요? 양원장님 네.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안전한 날은 진짜 안전한 날이다. 불안한데? 안전하지 않은데? 네. 그리고 천연막이 없는 여자는 해픈 여자다. 또 둘 다 처음 들어본 얘기라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안전한 날은 진짜 안전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분들은 임신이 잘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입 능력이 제일 높을 때 좋죠. 20대, 30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임신 능력이 뭐 여성의 경우에 남성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특히 20대 여성분들은 설마 했는데 임신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임신한지 모르고 한두 달 지나서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안전한 날은 없다. 네. 애매하다. 뭐 가끔 그때 언제였죠? 저희 환자분 중에 설마 하면서 오셨는데 그분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어요. 그래서 50을 거의 목전에 두고 40대 후반 중에 한참 후반이셨는데 설마 하면서 초음파 봤는데 아기가 한 분 안에 계셨죠. 그때 우리 정말 놀라서 정말 그분의 임신 능력에 정말 제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입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참 애매한 말. 안전한 날은 없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예, 조심하자. 예, 맞는 말씀. 네. 그리고 이거는 천여막이 없는 여자는 없을 수 있죠. 그 성관계 하지 않아도 한 30% 정도는 천여막이 없어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천여막은 손상될 수 있어요. 워낙 약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천여막 자체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천여막은 막혀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궁에서 생리가 나오면 밖으로 나오려면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 통로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정상이지 완전히 막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천여막이 완전 막히면 병원에 와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옛날에 그런 수술도 몇 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완전히 막히면 질병이죠. 그거는 병이죠.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천여막이 있다 없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천여막의 모양이 개인별로 다양하고 맞아요. 첫 번째 성관계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출혈의 유무로 뭔가를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어렵죠. 네, 네.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천여막이 없는 여자는 이걸로 올릴까요? 쌤 그거 뭐 네. 저는 둘 다 뭐 비슷하긴 한데 네.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선생님 의견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산 후 질이 한 번 늘어나면 복구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생리 주기는 평생 고정된다. 뭐 좀 약간 죄질이 더 나빠 보이기로는 질이 한번 늘어나면 복구가 안 된다. 이게 조금 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출산 후 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죠. 일단은 출산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네. 어느 정도 복구가 되죠. 네, 그 출산 그렇죠.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몸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죠. 근데 네. 완전히 100% 돌아가진 그쵸.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복구가 이제 돌아갔는데 이게 복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내 부인의 질이 안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분들, 파트너가 있다면 그런 건 사실 개인차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출산했을 때 회복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복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 네.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생리 네. 주기는 평생 고정된다.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리 주기가 나는 항상 28일에서 30일이었어. 근데 어느 날 한 25일이 되면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걱정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짧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리 주기가 평생 고정된다라고 글쎄요. 이거는 저는 아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리 주기가 평생 고정된다. 라는 거는 생리 주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우리 보통 초경을 우리가 한 만 12.5세, 12세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주로 초경을 다 하게 되는데 초경 이후에는 약간 생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축을 연습하는 성숙하는 기간인데 그 성숙하는 기간이 거의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 생리를 하고 배란을 시키는 게 몸에서 잘 연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리를 잘 하다가 생리를 제일 잘하는 건 20대인 것 같아요.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가면 점점 생리량은 자연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생리 주기도 30대 후반 그 이후에는 약간씩 짧아지게 되고 40세를 넘게 40대부터는 정말 이게 한 2, 3일, 4, 5일 정도로 생리 주기가 심하게 팍팍 짧아지는 거죠. 간격도 짧아지고 그렇죠.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이 시기에 만일 생리가 양이 많아졌다,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보통 병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하도 애 낳고 나서 산부인과 처음 왔어 이런 분들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40대만 애 낳고 나면 원래 생리 많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계시다가 한 10년 만에 오셨다 이런 분들 이번 주에도 뵀습니다. 오늘도 뵀습니다. 오늘도 있었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선생님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더 분노하셨던 이걸로 할까요? 네. 질이 한번 늘어나면 복구가 안 된다. 네. 아, 오늘 놀라움의 연속. 그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골다공증, 우울증 같은 폐경 증상은 놔두면 알아서 낫는다. 알아서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의사가 별로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다음에 소음순색이 짙은 건 성관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엄청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약간 이제 성에 대한 속설 중에 이런 얘기는 앞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네. 폐경 증상은 놔두면 알아서 낫는다. 그것도 아마 저기 남편분들 알아서 나아주길 바라는. 네, 그렇죠. 마음? 그냥 소원 네. 소원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폐경기에 가장 급속하게 나빠지는 이 신체 부분이 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뼈는 부러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면 이제 빨리 보충을 좀 해야 돼요. 칼슘을 드시던가 비타민 D를 드시던가 관리를 계속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골다공증, 다른 만성질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폐경기, 갱년기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고 골다공증 환자가 10명이면은 9명은 여자고 1명이 남자거든요. 여성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많은 여성 환자, 여성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 소실이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폐경되고 나서 초기에 2, 3년 동안에 급격하게 골 소실이 되는 기간에 갱년기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요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치료제나 영양제도 나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음순색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성분들이 직접 와서 소음순색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자기가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냐 이렇게 걱정해서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오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겠죠. 원래는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몸에서 이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막 이러면서 특히 뭐 갑상선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성호르몬 이런 게 사춘기 돼서 많이 분비되면서 당연히 이제 몸에 뭐 유두라든지 아니면은 소음순, 그쵸? 그리고 뭐 겨드랑이, 그리고 얼굴 등등 신체, 사타구니 이런데 착색이 많이 되죠. 착색이 되는 건 이런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스트레스 영향도 있고,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확 많이 늘거나, 갑작스런 비만이 될 때도 착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 그러니까 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자주 긁는 버릇이 있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마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관계 많이 해서 까매지는 거는 물리적 마찰에 전 들어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관계는 아주 그 많은 원인 중에 아주 극소 일부분. 그렇죠, 일부. 그래서 이것만이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거기가 뭐 소음순이 새카마면 성관계를 많이 했다. 밝히는 여자다. 이게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원 오브 댐 정도 이유는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어느 걸로? 왼쪽 거 올려볼까요? 왼쪽 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랑 좀 비슷한데 탐폰을 사용한 여자는 물란한 여자다. 네.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을 못한다. 이것도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죠. 네. 탐폰이 좀 충격이네. 충격인데요. 탐폰을 사용하는 게 어떨 때는 저는 생리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활동하기에는 그쵸. 이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 탐폰이 생각보다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천여막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손가락 요만할 것 같은데 저 손 그렇게 큰 편 아니고 조그만하거든요. 맞아요. 장갑도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탐폰도 보면은 뭐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탐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활동상의 자유 그리고 아무래도 생리대 패드보다는 생리혈이 더 잘 안 셀 테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그 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외음부 질염, 그렇죠. 외음부 염증 같은 게 또 냄새 난다,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탐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요즘은 옛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천여막 손상 이거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여막이 이미 없는 사람들만 사용한다 이런 거랑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천여막 손상이랑 상관없이 탐폰은 사용할 수 있고요.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또 이게 천연막에 대한 환상, 탐폰, 뭐 물란함 이렇게 연결했다니까 갑자기 또 더 아닌 걸로. 선생님 말씀하신 천여막에 대한 환상. 그쵸, 환상이 있죠.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피임약을 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 아직 모르긴
있기는 해요. 피임약 오래 먹으면 그 피임약 먹으면 피임력이 임신력이 돌아오는데 네.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텀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끊어도 바로 다음 달에 정확하게 생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피임약을 끊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생리를 오래 따박따박 하다가 피임약 오래 먹으면 생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정말 아예 멘스를 아예 딱 이렇게 스킵하고 뭐 두세 달 만에 조금 하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생리가 안 오면 이거 내가 이거 임신 능력이 떨어졌나 약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죠. 네, 약은 끊으면 다시 생신력은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그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6개월 안에 90% 이상은 다 돌아오기 때문에 뭐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피임약을 꼭 피임 때문에 먹는 것뿐만 아니고 뭐 생리통을 조절하거나 생리량을 조절하기,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용으로 권하는데도 이게 무서워서 실제로 못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비유가 그냥 내 차를 주차장에 차고에 넣어놨다가 그 차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좀 쉬게 했다가 시동을 켜고 다시 모는 것과 같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뭐 특히 다낭성 난소이신 분들 요즘 그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다 막 워낙 이제 소셜에 많이 나와서 되게 저보다도 뭐 많이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경구 피임약 처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보게 되면 일단 뭐 안드로겐을 억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란의 저항에 걸리는 상황을 호르몬적으로 좀 해소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뭐 보통 뭐 6개월이 됐던 뭐 12개월이 됐던 그렇게 드시고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자연 배란이 되는지 자연 주기가 돌아오는지 관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설명할 때 피임약을 몇 달 드시다가 뭐 한 1년 드시다가 중단하게 되면 생리를 더 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생리를 더 잘하면 잘했지 생리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서 저는 그런 걱정이랑 하들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둘 다 막강한 너무 막강해서 네. 이거 어려운데요. 양 원장님의 네.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 저는 이거 두 번째가 뭐, 좀 더 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척결해야 되는 척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경구 피임약을 먹고 나면 살찌고 피부도 안 좋아진다. 그리고 지뢰 사정만 잘해도 솔직히 임신 안 한다. 둘 다 맞지도 다 틀리지도 않아서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일단 경구 피임약 먹고 나면 살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있죠. 뭐 다는 아니지만 있죠. 특히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몸에서 소디움이죠. 나트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체액을 조금 더 저류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 액션이 일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피임약 중에서 특히 프로게스테론 성분 중에서 그렇게 체액을 저류시키는 부종, 살쪘다, 여자들 살쪘다 이러면 1g만 늘어도 아무것도 다 거부잖아요. 그래서 살이 좀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호르몬 나왔죠. 많이 알고 계시는 야즈, 이제 이런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살 빠진다, 혈압 떨어진다, 이걸 대대적으로 많이 알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어려운 말로 하신 그 체액 저류, 그쵸.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네. 붓다 보니까 체중이 늘게 되고, 체중이 늘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 그렇죠. 이러면서 약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야제는 그 체액 저류, 그 수분이 빠지는 걸 좀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체중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뭐 날씬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다 모두에게나 원래 나한테 생기면 100%잖아요. 오로가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성급한 일반화 이런 거 얘기하면 의사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일반적인 피임약 먹으면 약간 살찌는 경향이 있고, 야즈는 오히려 체중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즈를 먹고 오히려 약간 붓는 느낌이 있다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야즈가 원래 여드름 치료제로 쓰일 만큼 네. 피부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야즈 먹고 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맞아요. 약 먹고 나서 초반에 첫 번째 박스를 먹을 때 그런 일이 대부분 다 생기죠. 초반에 확 더 악화됐다가 좋아지는 경과가 있는데 그 초반에 생기는 항상 모든 약은 첫 한 달이 고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달 동안은 무슨 현상이 생기든 참고 드시라고. 역시 초반에 딱 이렇게 네. 확실하게 가이드를 딱 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다음 지뢰사정만 잘해도 솔직히 임신 안 한다. 되게 불안하네요.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사실 지뢰 사정을 진짜 잘했다. 뭐 이거 참 뭘 얼마나 잘해야 잘했다고 할지 약간 정황스럽긴 한데 근데 또 이걸 한다고 한참 뭐 피스톨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뺀다. 이것도 되게 막 분위기를 깨거나 되게 섹스 트러블이 될 수 있는 또 이것도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잘하면 PM이 한 80% 정도는 되긴 되죠. 근데 사정 전에 나오는 뭐 요즘 뭐 쿠퍼액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방법.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 그 배우던 피임 방법 중에 지뢰사정법도 물론 있긴 있긴 있거든요. 있었죠. 근데 가장 피임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본인을 했다고 하나 그렇죠. 결과를 개런티하기는 좀 어려운. 네.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야 될 하실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농담을 너무 많이 했나? 결정을 못 하겠는데요. 어느 걸로 할까요? 저는 경구 피임약. 피임약 이게 그게 조금 더 그게 좀 더 나쁜 애인 것 같습니다. 나쁜 애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은 생리는 한 달에 딱 하루 한다. 그리고 관계 후에 질을 씻어내면 피임이 된다.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당황스러운데요. 생리는 딱 한 달에 하루 한다. 이거는 남자분들이 하는 오해예요. 여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긴 어렵잖아요. 이게 달력에 생리날 이렇게 표시하면 진짜 하루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제가 지금 처음 읽어서 매우 큰 네.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관계 후에 질을 씻어내면 피임이 된다. 이거 뭐 저는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질을 씻어낸다. 질을 사실 씻기가 쉽지가 않죠. 질을 어떻게 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를 씻었다는 뜻이겠죠? 아니야. 근데 안쪽까지?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샤워기 같은 걸로 네. 해서 뭔가 안에다가 뭔가 수압을 해서 오. 뭔가 씻어낸다. 약간 이런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거든요. 질 내부를? 네네. 전문가신데 그럼? 개인적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런저런 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제 몸에 약간 대해서는 약간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서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계 후에 질을 씻는다. 씻어내도 소용이 없죠. 그쵸. 정자가 들어가는 건 자궁 안으로 일단은 네. 들어가야 수정이 되는 그쵸. 거고 겉에 있는 거는 이미 실패한 정자들이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안 네. 되는 떨거지. 어차피 그 승부에 뒤처진 애들이 씻어내는 건 그쵸. 상관없어요. 그쵸. 들어간 애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죠. 한 번 사정하면은 나오는 정액의 양이 1.5에서 한 3mm 정도 되고 그 안에 수천만 마리의 정자들이 있죠. 그거 아세요? 과거 10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남자 정액 정액 안에 있는 정자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현대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남성들의 생식 능력이 네. 줄어들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만드는데 현대화의 하나가 남자 그렇죠.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성생 능력이 감소했다. 좀 근데 슬픈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딱 사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예를 들어 5천만 마리의 정자가 있었다고 쳐요. 너무 많은가?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제트기 같은 애도 있고 정말 비실비실해서 운동성이 떨어진 애들이 그쵸, 있고 떨어지죠. 그렇죠. 난임 클리닉에서 하는 게 운동성이나 모양이라든지 뭐 유전자 진단도 하고 해서 그 중에서 아주 정예 용사들을 딱 가려서 임신을 도와주는 게 난임 클리닉 선생님들의 일 아니겠어요? 딴 얘기로 샜는데 네. 마지막 항목이었는데요. 이것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어디로 않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네. 오른쪽. 네. 나쁘다는 생각이 나쁘다. 듭니다. 나쁜 애도 골랐습니다. 이제 16강을 마쳤고 이제 다시 8강으로 가볼까요? 이제 또 더 나쁜 애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관계 후 질을 씻어내면 피임이 된다. 그리고 피임약을 먹고 나면 살찌고 피부가 안 좋아진다. 만만치 않은데 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경구 피임약을 많이 드시니까 피임약에 이거에 대한 네. 얘기가 이게 살찌고 피부가 안 좋아진다. 경구 피임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안 드시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 못 먹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런 오해겠죠. 오해죠. 네. 그럼 일단 우측을 올리는 네.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통은 엄살이다.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임신 못한다. 이것도 피임약 쪽이 좀 잘못된. 저도. 피임약에 대해서 정말 네. 잘못된 얘기들이 많네요. 이걸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 오해를 깨려면 저희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 대해서 일단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네. 저항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걸로다가 강력한 저항. 네. 저항을 보여주는 걸로다가 피임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염은 비위생적인 여자들에게 생긴다.出産후 질이 늘어나면 복구가 안 된다. 질염 머시기 이게 좀 더 나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나쁜 얘기. 네. 이것도 정말 나쁜 오해예요. 이거는 그리고 골다공증, 우울증은 알아서 낫는다. 천연막이 없는 여자는 해픈 여자. 이게 다 그냥- 남자들이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남성 관점. 근데 천연막이 없는 여자는 해픈 여자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술자리에 썰 수준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요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천연막 왈가왈부 많이 하는지. 그러게요. 요즘에 또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문제되고 이걸 좀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폐경 증상을 알아놔두면 알아서 낫는다. 이게 좀 더 좀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 못한다. 아, 4강이네요. 아, 벌써 4강으로 올라갔네요. 오. 네, 다시 진료. 피임약이 돌아왔습니다. 피임약과 아. 질염은 비위생적인 비위생적인 여자입니다. 아,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선생님께 저는 피임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임약은 피임이 필요한 약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적으로 피임을 잘 못하는 나라기도 해요. 네. 그리고 피임약 먹고 살찐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알아서 낫는다. 아, 이렇게 붙는다면 저는 이렇게 붙으면 붙으면 일단은 갱년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음. 이게 더 크니까 저도 후자 네.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자로 부르겠습니다. 결승. 네, 결승. 아, 대망의 결승이에요. 진짜 막강하게 붙었네요. 어, 피임약과 세다. 갱년기. 예. 오,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 못한다. 실제로 이런 문제보다 폐경 증상은 놔두면 알아서 낫기 때문에 10년 동안 집안에 치과하시고 뭐 산부인과 이참에 10년 만에 와서 이게 더 심각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갱년기 많죠. 증상이 있는데 갱년기는 원래 다 조금씩 아프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약 안 먹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오래 가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서 와봤어요 예, 이제서 했는데 와봤어요. 그런 분들 이런- 뭐 보면 한 60 다 돼서 오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죠. 일찍 관리했으면 훨씬 좀 더 건강하게 삶이 그렇죠. 좀 좋아졌을 텐데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하죠. 네. 활동적이고 늙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그렇게 마련하니까 그리고 피임약을 오래 먹어서 나중에 임신 못한다라는 분이 또 이런 분들은 피임약을 오래 먹지도 않죠.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우리 네. 또 냉정해졌습니다. 아. 저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른쪽으로. 아, 이 오늘 드디어 결론이니까 결승. 네. 폐경 증상은 놔두면 알아서 낫는다. 이게 대망의 가장 나쁘네요. 월드컵 신인격에서 이번 월드컵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네. 갱년기 깔아놓지 말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여성 건강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봤는데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듣던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처음 보는 오해. 아,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구나. 네. 이렇게 저도 뭔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제가 오늘 좀 너구리 화장을 하고 와서요. 무례를 일으키지 않았나. 끝나고 나니까 네, 그런 예쁘세요. 생각. 제가 요즘 네. 좀 이제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네. 예,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춤바람이 나는 바람에 오늘 약간 너구리 네. 화장인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 또 다른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창에 뭐라고 그러죠? 질문이나 댓글? 저희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니티 TV, 트리니티 6명. 트리티 TV 지금까지 트리니티 TV 양결 정난이 원장이었습니다.